아플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인 나의 마음은 두세 배로 아픕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하준이도 며칠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리면서 엄청 오랫동안 아파왔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이상하게 엄마는 왜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첫 곡 듣고 오실게요. 좋은 밤 좋은 꿈 너드 커넥션.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 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 5월 어느 날에 피었던 빨갛던 밤을 기억하거든요. 다 지나고 나면 이야기는 사라질 테지만 이름 모를 어떤 꽃말처럼 그대 곁에 남아 있을게요.
요즘 한절기잖아요. 낮으로는 쨍쨍한 햇볕이 한창이라서 아직 에어컨을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밤으로는 약간 쌀쌀한. 그래서 그런지 감기 유행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집, 학교들마다 감기로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하준이도 최근에 열감기가 시작되어서 엄청 아팠거든요. 제가 평소에 몸이 좀 냉한 편이고 추위를 많이 타서 열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아이도 저를 닮았는지 7살 동안 이렇게 열이 잘 안 나는 타입이었는데 간만에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오한도 오고 몸살도 오고 해서 저도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픈 동안 저도 함께 몸과 마음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도 몸과 마음이 같이 아프고 아무래도 좀 축 처지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괜히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케어를 잘 못했나? 어젯밤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춥게 했나? 아니면 요즘 밖에 많이 데리고 다녀서 아이가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아이가 오랜만에 열도 많이 나고 꽤 오래 아프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고 괜히 내가 맞는 약을 잘 못 골라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괜한 죄책감이 다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의 온 정신을 쏟아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도 아이가 지금처럼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다치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밤중에 아파서 자고 있는 아이를 봤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많이 크게 아프게 될까봐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초반에 병원을 바로 데리고 가는 편인데요. 병을 크게 키울수록 장거리로 병원을 가야 해서 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골 소아과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다른 지역 시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해는 아무래도 의료 분야가 많이 취약해요. 소아과가 잘 없죠. 저희 동네에는 조그만 마을 의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보시기 때문에 소아 과목도 진료를 하시기는 한데 아무래도 어린이 전용 병원보다 아쉬운 점도 많고 남해에서 가장 큰 병원인 남해읍의 남해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아 전문 선생님이 계시지만 어린이 입원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호흡기 치료라든지 집중적으로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많이 부족해요. 이 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남해 사는 7년 동안에 내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진료 같은 경우에는 남의 엄마들도 남의 병원을 이용하지만 아이가 조금 더 어리거나 증상이 심할수록 사천이나 진주, 순천 같은 큰 도시로 나가서 진료를 많이들 보고 오시더라고요. 물론 대도시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 특히나 소아과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선택의 폭이 조금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도 그렇고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저희는 딱 하나 있는데요. 그나마도 분만도 힘들고 조금 더 상세한 진료도 좀 힘든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기에는 의료 환경만 생각하자고 하면은 시골이 때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의료 인프라가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남의 엄마로서 조금 더 해소가 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곡 더 듣고 오실게요. 오효 민들레.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무심코 내딛는 걸음에 아파하며 돌아설까 구겨진 잎사귀라도 예쁜 책에 꽂아놓고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저는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가 시절에 뭐 진주, 순천, 부산 꽤 여러 병원들을 옮겨 다닐 일이 많았는데 내 아이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혹시 잘 맞는 병원 찾으신 분 있으세요? 저한테 팁 좀 주세요. 일단은 저는 뭐 의료 상식도 전혀 없고 조리원 동기나 뭐 같이 육아 얘기를 나눌 엄마들도 초반에는 잘 없어서 그냥 혼자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당연한 듯이 핸드폰 검색을 이용했죠.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이 가는 곳, 뭐 소아과 잘하는 곳 검색해서 가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더 크고 넓은 곳, 뭐 시설이 좀 삐까뻔쩍한 곳, 번화가에 있는 곳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곳을 골라서 갔죠. 근데 그런 곳일수록 아시죠? 환자도 엄청 많아서 대기가 길어요. 막 감기 유행철에는 몇십 명 대기에 막 2-3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도 아이도 짐 빠지고 가뜩이나 환자가 많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할당되는 시간도 막상 얼마 되지도 않고 빨리빨리 나가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눈치가 보여서 느긋하게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병원 규모가 큰 곳은 오히려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갑자기 소아과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겪었던 좀 황당한 에피소드 잠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부산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아이가 남해에서 며칠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다가 친정에 일정이 있어서 가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약을 다 들고 갔고 당연히 다 나을 줄 알았는데 감기가 조금 더 오래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 부모님 동네에서 좀 오래된 작은 병원에 갔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라 애들 잘 보시겠지? 하고 갔거든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딱 가자마자 첫 마디가 왜 다른 병원 다니다가 안 나으니까 나한테 왔어? 하고 이런 뜨내기 환자 받기 싫어? 하고 막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방약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 알아서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의사한테 감히 질문을 해? 하고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 무례하죠. 전 뜨내기라는 단어도 너무 황당하고 그렇게 역정 내시는 것도 너무 어이없긴 했는데 또 뭐 어쩌겠어요. 아픈 아이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급히 끝내고 다시는 가지 말자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막 너무 심하게 친절하지는 않으셔도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막 무서운 곳이면 다시 가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저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내 아이 증상은 내가 제일 잘 알지만 내가 집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의료 지식이 많은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사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아프고 징징대는 아이들을 자꾸 대하다 보니까 힘드셔서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픈 아이 얘기는 좀 축 처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꼬마 친구들이 다 건강하게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고요. 그러고 보니까 추석이 코앞에 다가와서 추석 명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추석도 꽤 연휴가 기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으로 가시거나 뭐 여행을 떠나시거나 하셨을 것 같은데 저의 명절 풍경을 사실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남해 시골에 살고 있지만 저의 어린 시절 풍경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적적해요. 우선 저희 집은 어머님, 아버님과 한 집에 살고 있어서 아래 위층으로 5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다른 형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 하준이도 사촌이 없어요.
그래서 5명이서 오롯이 조용한 명절을 보냅니다. 결혼 초반까지는 시할머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다른 친척분들도 따로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식구끼리만 잔잔하게 명절을 보내죠. 그래서 사실 7년째 명절이 크게 다른 느낌은 안 들어요. 제사도 따로 지내진 않고, 그래서 저희들 먹을 음식 조금만 어머님이 해주셔서 함께 음식을 도란도란 먹고 그 정도로만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하준이에게도 명절이란 그냥 보통의 휴일이나 빨간 날 정도로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끔은 아쉽기는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핵가족 이런 단어를 사회책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정말 전형적인 핵가족이 된 형태이죠. 생각해보면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는 지금보다 식구들이 훨씬 많고 사촌들도 막 북적북적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바글바글 이야기하고 놀고 게임도 하고 명절 특집으로 하는 TV도 같이 보고 얘기하고 놀고 어른들은 막 한쪽에서 화투도 치시고 그런 풍경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들은 온종일 바쁘게 부엌에 계시고 아빠들이랑 아이들은 좀 신나는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어린 시절의 명절을 생각하면 큰아빠 댁에 가는 날, 시골 할머니 댁에 몇 시간씩 달려가는 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남 거제에 조그만 시골 마을에 저희 할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뵈러 갔었는데 그때는 거가대교도 없던 시절이고 길도 잘 닦여 있지 않던 시절이라서 가는 길도 좀 험했고요. 새벽부터 오랜 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명절 날이 어린 저에게는 좀 고되고 힘들기도 했어요. 자고 있다가 아빠가 막 새벽에 깨우시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한참 달려가서 또 그 차를 배로 실어주는 큰 또 배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차를 실어서 바다를 또 지나쳐 가요. 그러면 막 겨우 낮에 도착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갔어도 또 막상 친척들을 만나고 하면 참 재미가 있었죠. 거의 명절에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막 그렇게 가면 너는 올해는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어른들이 묻기도 하고 친척들끼리도 막 서로 놀기도 하고 그 시절에 엄마 아빠는 형제가 또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랑 얼굴은 꼭 닮았는데 나이는 좀 더 많은 큰아빠 작은아빠를 만나고 오고 하는 것도 신기하고 참 재밌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집만 해도 아이가 하나라서 동생, 사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왁자지껄한 재미를 실제로 느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책에서만 아니면 TV 속에서만 보곤 하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모습의 명절이 아마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좀 사라지고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슬프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절에는 우리네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니까 서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배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했나?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명절에도 아이와 추석 그림책을 읽으면서 저도 소소한 명절 놀이라도 함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육아. 오늘 병원 얘기도 좀 해보고 다가올 추석 이야기도 조금 같이 해봤는데요.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석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벌써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추석 연휴에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91.9MHz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저는 여러분의 육아 동지 람디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고맙습니다. 반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방금 짓궂은 그 표정, 문득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이 하늘과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지 마요. 쉼없이 달려가요.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수많은 이야기 끝없는 모험만이 그대와 함께 이 길. 안녕 고마웠어. 짧았던 너와 나의 계절 끝은 또 하나의 시작.